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약지 페이지로서는요, 28페이지에서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이고요. 전번 시간에 나눠줬던 유인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5페이지에서 4가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페이지 보시면서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의 취득을 원인으로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포함해서 징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그 밑에 끝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취득이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다.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되는 것이고 무상 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도 과세되는 것을 말해주고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를 말합니다. 사실과세의 단위로서 같은 말로 실질과세인데 이 뜻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인데요. 여기서 결과적 내용을 아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고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는 사실과세니까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면세점의 단위로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부가세,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납세지 문장을 쭉 읽어볼 때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납세지란 말이 있으면 그 납세지란 말을 문제 키로 잡고 해당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봅니다. 해당 세금이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이 주어지죠. 주어진 사람이 거주자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알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아시고요. 비거주자로 주어졌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지 됐으면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니은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니까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따라가면 돼요.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디귿에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나왔다면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의 지방세에서는 소재지별 시가평의 비율로서 나누어 계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등록면허세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세자 앞에 있는 등록 따라가면 됩니다.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외사항인데 예외사항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돼요. 상속 나왔으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되고요. 또 후발적 사유였다. 후발적 사유였지만 그때에 대한 내용은 원칙과 같이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이 내용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등기 등록 이 말이 나왔다면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답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가산세 가산. 그 말은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무글중자의 중가산세, 이 무글중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 나왔어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기하지 않은 거니까 이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 그러면 미등기 전매죠. 그때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80, 그 말은 보통 징수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밑에 있는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암기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볼 때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렇게 나왔으면 산출세액의 80, 다시 반대로 산출세액의 80,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되었다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세는 제외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등기된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등기된 거니까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신고한 후 매각 이랬으면요. 신고했으니까 등기된 거죠. 그 말은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취득,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가 아님으로써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은 중가산세 제외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이 말 안에는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나왔을 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등기된 거니까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점 주주의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므로써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볼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해진 물건이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부차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 다 외울 수 있다겠어요. 부동산, 차량, 중장비. 중장비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기계장비를 말합니다. 기계장비는 중장비에 대한 이로서 건설기계죠. 건설기계니까 생산에 관여된 기기는 취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생산에 관여된 기기를 보고 기계장치라 그래요. 기계장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계장비, 중장비 이렇게 외워둔 겁니다.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 양식하자. 비행기 타고는 광어 양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광자가 광어권, 어자가 어권, 양식 업권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해운권을 뺀 끝에가 권으로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허권은요 들어가지 않고요. 또다시 지상권도 들어가지 않고요. 임차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으로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나온다.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이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임목, A단의 취득세 과세 대상물 그리고 이 가로에서 취득세에서 비과세 동그라미 1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하였었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비과세.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기부 체납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반대급부로 이렇게 연결돼 나갈지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그때는 과세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조합 단어 아니면 명의신탁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 하나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있으면서 조합 단어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비과세입니다. 거기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 보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이를 보니까 조합 단어 명의신탁 단어 없죠.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4번 법자 나오고 뒤에가 환매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비과세.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과세. 이제 곧 있으면 세율을 배울 건데 세율에 대한 이로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서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나왔으면 비과세.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사치상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쓰리고에 골 때린 별,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골 때린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여러분 시험에서 별장이 5번 나왔고요. 고급 오락장이 2번 출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문금 단어로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비과세. 하나 대수원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 이런 일에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뒷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매매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교환도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빚값 받다, 대물 변제도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상속취득도 과세, 증여취득도 과세, 공익수면 매립, 신축, 증축에 대한 내용은 원시취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또 분할 나왔으면 분할 단어 보자마자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수 이 말 나왔으면 엘리베이터 설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치가 증가되니까 재산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토지 지목 변경에 있으면 가액이 증가되니까 증가분 만큼을 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그 밑에서 중요 문장 쭉 가가지고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채무로 끝났어요. 빚값 봤으니까 이때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외 나머지로 끝났어요. 그때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간 직계 존비 속간 나오면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가 옆에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끝말은 유상 취득이다.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비 속간 이 말이 있으면서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이 말이 없이 다른 단어로서 적어져 있다면 그때는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존비 속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을 포함해 가지고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옆 페이지에서 화살표로 된 내용으로서 대중,
되니까 나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한 내용을 정원 설치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점주주의 뜻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주주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비상장법인이지 상장은 아니다는 거. 그 내용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50%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초과자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부동산 등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의미하고 취득으로 본다란 말은 지분율만큼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문장에서 설립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 모두란 말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지분율 모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과점주주가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은 다 암기된 거고요. 다시 과점주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과세하지 않는다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과점주주 이 말 나오고 그 옆에서 양도 이 말 나오고 그 밑에 줄에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거의 한 문장이 다 늘어서 5줄도 다 암기된 건데 여기서 증가분 취득이란 말은 차이난 비율을 말합니다. 이 말은 후 가점주주에서 전 가점주주의 비율을 뺀 차이난 비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으니까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에서 4페이지에서 연관 문제 풀어줬는데 다시 풀어드리면요. 취득세 과세되는 항목은 몇 개인가? 1번 증여, 증여니까 과세. 그 다음에 2번 상속취득도 과세. 차량의 제조는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겠죠. 그러니까 3번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4번 비상장법인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되었으니까 취득으로 보죠. 과세. 5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립시 나왔죠.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한 경우 여기서 세금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죠. 그럼 여기는요 양도. 그러니까 취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세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고요. 7번에서 법자 나왔죠. 그리고 쭉 가니까 환매 나왔죠. 비과세. 그리고 8번에서 유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이전 받았죠. 받았으니까 취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물 변제로서 과세됩니다.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도 과세. 공유물 분할 나왔으면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하였었죠. 이제 진도로 나갑니다. 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5페이지에서 4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요약집에서는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로 되는데 요약집에 대한 내용 보지 말고 위물 보세요. 위물로서 4가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 납세 의무자의 원칙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 바로 납세 의무자 뜻이에요. 그리고 세원이란 말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입니다. 취득세니까 세자 앞에 취득,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취득한 자다. 그리고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밑줄 내용 보면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아까 복습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으로서요. 등록 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 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는 사실과세니까 미등기란 말이 나왔으면 그때 끝말은요. 과세. 여기 보니까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니까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끝말은요. 과세. 과세로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의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또는 양수인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다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승계 취득자가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이게 넉 줄이에요. 그럼 이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한 내용도 키 단어를 빼기 위해서요. 먼저 문장 읽어줄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설비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서 주체 구조부 하게 되면 건물 본체를 말합니다.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란 말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란 말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과적 내용 말씀드릴게요. 문장에서 설비 이 말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 가셔가지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으면 맞고요. 없으면 틀렸다 가세요.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넉 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면은 주요 구조부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요 구조부는요. 여기에서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주요 구조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입니다.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임대하여 줬어요. 그럼 임차인은 자기 영업활동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업활동이니까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써 자기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설치하였다 합시다. 이랬을 때 건물의 가치는요. 증가가 돼요. 이 증가분은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소유자에게 기속되니까 소유자가 건물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소유자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볼게요. 방향을 틀어볼 때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했던 엘리베이터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그럼 누구 거? 소유자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출제자가 물어보려면요. 당연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엘리베이터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문장에서 쭉 가다가 설비란 말 꼭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꼭 주겠죠?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거 어때요? 못 뛰어가야죠. 못 뛰어가야 되니까 어떤 말을 꼭 줄까요? 하나가 돼요. 이 말을 줘요. 하나가 돼요. 이 말을 줬다면, 이 말이 있다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 납세는 누가 되겠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런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는 말이 없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세 구절 되면은 그 한 문장 다 암기가 된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누르서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이 변경됐으면 가치가 증가되죠. 그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당연히 소유자에게 속해요. 그래서 임차 하여준 경우도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자는 토지 소유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아까 납세 의무자의 단위로서 소유자 또는 양수인 나오죠. 양수인은 누구냐면 매수인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산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이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서 소유자가 될 수 있냐면 임차 하여준 경우에서요. 방금 보니까 여기서 임차 하여줬으니까 누가 납세자였어요? 소유자잖아요. 토지 지목 변경도 임차 하여준 경우 누가 납세자?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유자가 나오게 된 원인이 이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3번 갑니다.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거기에서 임차여 수입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임차 하여줬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 경우는 누가 납세 의무자? 수입한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장에 대한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속주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포인트만 잡으세요.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고 뒤에가 임차여 수입 이 말 나왔으면 납세자는 수입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서 상속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자는 당연히 상속인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상속인 각자가 나왔어요. 상속인 각자 나왔던 원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동상속이에요. 공동상속이니까 상속인 각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상속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일로서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또 다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가 기본서에서는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6줄입니다. 지금 여기는 요약된 것이니까 2줄밖에 안 됐어요. 하나 6줄 읽든지 2줄 읽든지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은요. 압축하여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된 문장으로 적어보겠는데 조합 2 조합 원용 부동산 취득 이 내용이 압축된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조합 원용 그랬죠. 이 용자가 사용할 용이에요. 사용할 용이니까 이 부동산은 누구 것? 조합 걸까요? 조원 걸까요? 누가 사용합니까? 조합 원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거? 조합 원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 이 부동산이 조합 원 거니까 이제 문장으로 본다면 여기에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조합이 나오고요. 막바로 바로 옆에서 조합 원용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까지만 읽고요. 뒷내용 읽지 마세요. 뒷내용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 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안 맞고 살기 위해서는요.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막바로 조합 원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 가세요. 끝말은 납세의무자 조합원.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조합이 나오고 바로 옆에가 조합 원용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 이런 neu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과 7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버리세요. 그럼 버릴 부분은 왜 여기다가 적어놨는가 이렇게 또 물어볼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공부량이 더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었으니까 거기 6번과 7번 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화살표로서 볼 때 먼저 키 읽어드리면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를 때 이렇게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과밀 억제권력 내 하면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이니까 서울이다 합시다. 서울이고 여기에서 이 건물이 서울에 있는 건물로서 이 건물을 공장을 경영한 자에게 임대하여 줬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공장 경영자가 이 건물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계시다가 공장이 비좁으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증축하였어요. 누가? 임차인이. 이렇게 되면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르죠. 이랬을 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여기 공장 경영자가 자기가 설치했던 이 부분을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그럼 누구 거? 소유자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 나오겠죠.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요. 소유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출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죠. 1번 상속 나왔죠. 상속 나왔으니까 거기서 납세 의무자는요. 당연히 상속인 각자 뒤에 나오죠. 상속인 각자 나오면서 뒤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비 나왔죠. 또다시 그 밑에 줄 보니까 하나가 되어 나왔죠. 그럼 막바로 끝말 가야죠. 끝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신 분은요. 국어 공부 못 하신 분입니다. 주체 구조부 이외자 그랬죠. 그래서 주체 구조부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말에가 일가설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뭐야 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2번 틀렸고요. 3번 외국인 소유. 이 말 넣으면서 그 줄 끝에가 임차여 수입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수입자.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조합이 나오고 바로 옆에가 조합원용 그랬죠. 그럼 끝말 가세요. 끝말은 조합원. 있죠? 맞고요. 5번 국가 등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이렇게 나오고 뒤로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반대급부로 이 말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그런데 부가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부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6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등기 나왔죠. 그때는요.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7번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고급 오락장 나왔죠. 고급 오락장 그대로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 그런데 부가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취득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던 그 키 단어 있잖아요. 방금 제가 좀 계속 단어만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 찾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유물로 다 줬어요. 그때 전번주에 약속했잖아요. 키 단어 드리겠다고요. 키 단어 줬으니까 저한테 어떤 말 하지 마십시오.
뭐 안 줬다는 둥. 거기 줬어요. 거기다 거기 내용만 알면은요. 하여튼 16문제에서 14개는 그대로 맞춰요. 왜? 세법은 단어 찾기가 참 많거든요. 단어 찾기로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강의 들으십시오. 5페이지에서 오른쪽에 3번 취득세 취득시기. 여기서 취득세 취득시기가 왜 나왔겠는가? 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겠는데요. 방금까지 배웠던 거 볼 때에 취득세가 과세냐 과세자냐를 배웠어요. 취득세가 과세되었어요.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신고 납부하면 의무가 끝나는 건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나왔죠.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냅니다. 제척기간 나왔으니까 또 복습해 드릴게요. 거기 위임물 보세요. 위임물 보시면은 1페이지에서 5번 키예요. 1페이지 5번 키 보시면은 제척기간 나오죠. 이제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제척기간 이 말이 있으면 이 제척기간을 문제 키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또 몇 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제척기간을 물어본다 하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포인트는요. 사기, 부정 나왔으면 그때는 10년. 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7년. 과소신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그렇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그때는 5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가 된 내용이 무신고죠. 신고지 안 했죠. 몇 년? 7년.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요. 밝혀내면서 이제 매매합니다.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 하여가지고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로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끝말은 뭘까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 가산세가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이에요.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60일 날짜가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시작한 날짜를 법에서 정해줘야 돼요. 이 시작한 날짜 예단이 뭐냐? 취득 시기예요. 이 시작한 날짜가 취득 시기다. 이 시작한 날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 내에 신고 납부했으면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60일이 벗어나서 신고했으면요. 가산세가 가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잘 나올 걸까요? 안 나올 걸까요? 당연히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이니까 작년에도 이 내용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각 거래마다 나와요. 그 각 거래마다 그 거래 특성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엄청나게 외울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여기가 60일 날짜에 대한 너무 짧아요. 짧으니까 그 거래 특성에 의해서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날짜 중에서 앞으로 당겨져요. 앞으로 당겨지면 조금은 어떨까요? 길어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그 거래 특성에 의해서 빠른 날로 잡아뒀어요. 이게 취득세 취득 시기의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서 빠른 날 개념이다. 거기다 적으세요. 3번 상황별 취득 시기에다가 적으십시오. 빠른 날 개념. 빠른 날 개념 적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보죠.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랬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세다, 과세지 않는다.
자,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매매니까 유상. 취득은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과세, 원시취득도 과세. 그럼 이거 어떨까요? 과세. 과세 되죠? 과세 되니까 취득 시기 정해줘야죠. 취득 시기 정해주는데 여기에서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날짜, 이 거래에 대해서 취득을 볼 수 있는 날짜는 서류에 적어진 날짜,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있겠죠. 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실제로 잔금을 준 날짜가 같다면 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종종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종 다른 경우 때문에 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르게 만들어 봅시다.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는 7월 5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했던 날짜가 7월 5일 날 줬다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7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등기 날짜. 등기 날짜의 단위는 7월 31일이었어요. 이랬을 때 어느 날짜를 취득으로 보겠다. 그 날짜를 정해줘야 가산세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되겠죠. 여기서 정합니다. 정한데 이 볼 때에 개인 간 매매죠. 개인 간이니까 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는 입맞추는 날짜예요. 입맞추는 날짜니까 이건 아예 지자체 입장으로서 보도 않고 믿어지도 않아요. 입 맞출까 안 맞출까요? 저부터 깎아요? 그럼 저부터 깎게요. 저 집사람하고 밤에 날마다 입 맞춰요. 이제 저 깠으니까 여러분도 까세요. 아,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맞출간이에요. 이 맞출간 이건 아예 보도 않고 믿어지도 않아요. 서류에 적어진 것만 믿어요. 서류에 적어진 것에 대해서 뭐였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등기일. 어디가 빠릅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제 체킹하세요. 거기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 거기다가 적는 것은 개인 간 매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개인 간 매매일 때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를 주기로 막 지워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그러면 기록되지 않았죠. 그때는 상거래 관습에 의합니다. 상거래 관습에 대한 이유로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60일 경과되는 날,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페이지 볼 때 D페이지에서 6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니까 박스 나오죠. 그 박스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디귿까지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서요. 이게 거의 한 9줄 됩니다. 근데 그 9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빼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단어가 포인트인지를 알게끔 될 건데요. 거기서 포인트는 키 단어는 뭐였느냐? 계약 해지예요. 일단은 계약 해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약 해지가 등기한 후에 계약 해지할까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할까요? 당연히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벌써 포인트 빼내잖아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신고 기간 내에 계약 해제가 입증되었다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그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9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거기다 문장 고쳐볼까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하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방금 제가 등기한 후 그랬죠? 등기 후에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으로 본다 가야 돼요. 또다시 해볼까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에 의해서 취득의 신고기간과 관계없이 해제하였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언제 해야 돼요?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의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포인트 잡는 것은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계약 해제 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 이 말은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 맞춰주지 않아. 이런 거래들이에요. 상대편들이 입을 안 맞춰주니까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사회상 잔금 지급 날짜에 대한 걸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입 맞추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이다. 이랬을 때 상대편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 입맞춤 될까요? 입맞춤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경우는 그대로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다시 애국으로부터 수입. 그럼 애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결제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니까 은행하고 입맞춤 될까요? 입맞춤이 안 돼요. 은행하고 입맞추려면 은행 지점에 있는 16명하고 다 입맞춰야 돼요. 그럼 입이 부르터. 그러니까 입맞춤이 안 되니까 이게도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공짜 나오면 공경매하세요. 공경매에 의한 취득은요. 경매 어디서 합니까? 법원. 법원 사는 거니까 이도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 판결문. 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법원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만을 말하니까 여기도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됨으로써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가 입증된 취득. 법인은 장부 작성하는데 거기서 볼 때 법인에 대한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으니까 법인하고 입맞춤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경우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요. 여기에 해당되는 유상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유상거래는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요 내용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요. 첫 글자 그대로 외우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웠겠냐면 신일치 교수한테 배울 때에 국수공판법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외워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은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첫 글자로 외워도 관계는 없어요.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외우세요. 저는 첫 글자 그대로 외웁니다. 그대로 외우면서 국외공판법 그래요. 이렇게 외우든지 국수공판법 하든지 아니면 국외공판법 하든지 하여튼 알아서 외우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외워뒀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유상거래는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유상거래는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여기 난 내용 유상이죠. 유상이고 첫 글자가 뭐였어요? 개. 그러면 첫 글자의 단위로서 해당 사항이 없죠. 뭘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갑니다. 또 해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 거래 이렇게 나왔으면요. 거기도 첫 글자가 부죠. 그러니까 이때 되는데 뭘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부치득. A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니다.